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이글루 코퍼레이션의 이규환이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사이버 안전센터 레벨업의 해답, 보안관제 자동화와 SOA라는 주제로 현재 보안관제의 어려움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자동화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사이버 안전센터의 레벨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보안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새로운 보안 이벤트들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전망들을 도출을 하곤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부분은 저희 이글루 코퍼레이션이 2023년도에 이러한 보안 위협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다라는 발표를 했던 전망입니다. 이러한 전망들이 발표를 되면 사이버 안전센터에서는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보안관제센터에 접목을 하곤 합니다. 보안관제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은 외부로부터의 침해 시도를 예방하고 내부 정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체 정보보호 조직 또는 전문적인 정보보안 업체를 통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보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안 이벤트 모니터링이라든가 사이버 침해 대응 분석 등 24시간 365일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을 하기도 하고요. 인프라 취약점 진단이라든가 모이해킹 등 사전 침해 예방 활동도 수행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이버 안전센터 내에 있는 인증 지원이라든가 지침 매뉴얼 개정, 보안 교육 등의 업무도 항상 같이 수행을 합니다. 보안관제와 관련된 RFP를 분석을 해보면 사이버 안전센터의 규모나 역할에 따라서 보안관제의 업무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자산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이를 분석하고 대응하는 이러한 일련의 보안관제와 관련된 과정은 어떠한 보안관제센터, 사이버 안전센터도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말이 있듯이 보안관제는 통합 보안관리 시스템인 심과 함께 발전을 했습니다. 심은 수많은 보안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벤트나 로그 등을 수집하여 제공하고 관제 요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경보와 분석 도구를 제공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아키텍처는 이글루 코퍼레이션의 XDR 아키텍처 중 일부를 표현했습니다. 수집, 탐지, 분석, 대응, 공유와 같은 이러한 보안관제 프로세스 상에서 각각의 보안 시스템이 위치하고 있는 곳과 보안 관제를 위한 솔루션들이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통합 보안관리 시스템인 심이 차지하는 영역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수집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들이 지금 침해가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고 더 고도화되고 있음에 따라서 시스템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이러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나 로그 등을 전부 다 심으로 취합이 되게 되고 심에서 경보는 더더욱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보의 증가는 어느 순간부터 보안관제 전문가들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증가했습니다. 시스코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위협 100% 중에 발령되지 않은 경보는 약 7%, 즉 미탐이고요. 발령된 경보 중에서도 44%는 너무나 많이 발생해서 처리하지 못한 과탐으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한 경보 중에서도 66%는 정상적이지 않은 경보, 우리가 오탐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경보입니다. 최종적으로 정상적인 경보 중에서도 절반 정도만이 끝까지 확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보안관제 요원들은 심을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치기 소년과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오탐들을 뽑아내는 것을 마치 거짓말로 늑대야라고 외치는 양치기 소년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고 저희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보안관제 요원들은 오탐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것들을 다 허투루 분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서 단 하나의 정말 중요한 그리고 심각한 공격이 있다면 그 공격을 어떻게든 찾아내야 되거든요. 마치 거짓말인 걸 뻔히 알면서도 양치기 소년을 도와주러 가는 마을 사람들처럼 그렇게 도와주러 가야 됩니다. 보안관제 전문가는 경보 피로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무의미한 오탐 경보의 양이 너무나 많아지고 경보에 둔감해져서 실제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경보를 놓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소부화를 보면은 마지막에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양치기 소년이 늑대야라고 외쳤을 때 그 누구도 도와주러 가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산스가 발표한 SOC의 3대 요소는 사람, 프로세스, 그리고 기술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이 3대 요소 중에서 다들 기술 쪽에 너무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새로운 제품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무게중심은 기술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방안이 하나 있습니다. 관제 요원을 많이 늘리면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근무표는 저희 이글루 코퍼레이션의 원격 관제센터의 실제 근무표입니다. 약 200여 개의 고객사를 화면에 보이는 인력으로 보안 관제를 24시간 365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원격 관제 팀장님은 항상 사람이 부족하고 아이들이 힘들어서 자꾸 퇴사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력을 어느 정도 늘리면 괜찮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정도까지 늘리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어렵죠. 보안 관제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예산 등의 문제로 투입할 수 있는 보안 관제 전문자 숫자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관제 센터에서는 새로운 보안 시스템의 도입이 항상 최우선 과제입니다. 보안 관제 전문가의 증언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사람을 늘릴 수 없다면 그 다음에는 어떠한 일을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 끝에 그럼 인공지능을 보안 관제에 도입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인공지능은 부은기를 거쳤다가 냉각기를 거쳤다가를 반복하다가 최근 몇 년간 정말 유례없을 정도의 부은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을 즈음해서 지금까지 인공지능은 어떠한 곳에도 전부 다 접목이 되고 있고 특히 IT 분야에서는 정말 급속도로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을 보안 쪽에 접목을 하면 어떨까라는 고민 끝에 보안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솔루션들이 다 인공지능을 접목을 하고 있고 보안 관제에도 인공지능을 어떻게 접목을 할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안 관제에서는 보안 시스템과 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보안 경보와 이벤트 등을 통해 알려진 경보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거나 알려지지 않은 위협을 판단하는 데 활용을 하기 위해 AI를 도입을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AI를 도입하면 경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관제 요원을 줄이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이 인공지능 기반 보안 관제 시스템을 약 5년여 실제 운영을 해본 결과 오탐에 대한 유의미한 하락 그리고 보안 관제를 지원하기 위한 도구로서 지금 인공지능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다음으로 그러면 보안 관제 쪽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생각한 게 바로 자동화입니다. 보안 관제 요원들이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곳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조사를 해봤을 때 바로 오탐을 처리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오탐도 엄청 복잡한 공격에 대한 오탐이 아니고 굉장히 단순한 공격에 대한 오탐을 처리하는 데 하루에 대다수의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오탐, 즉 단순 반복적인 행위에 대한 처리가 가능하다면 그 시간을 정탐이라 판단되는 공격에 대한 대응을 하는 데 쏟을 수 있고 이러한 행위를 위한 자동화 솔루션이 바로 SOA입니다. 자, 방금 전에 SOA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SOA의 역할 그리고 SOA의 정의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생활을 하신 분들은 모두 다 알고 있죠. 윗분들에게 보고를 할 때 가트너에 따르면 이 말을 하면은 모두가 좋아합니다. 아무도 딴지를 걸지 않아요. 자, 가트너에 따르면 SOA는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해 대응 수준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표준화된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보안 업무 담당자와 솔루션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약어로는 시큐리티 오케스트레이션, 오토메이션 앤 리스폰스로 국내에서는 별도의 약어를 쓰지 않고 전부 다 SOA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내용이 조금 어렵다면 그 화면에 보이는 이 오케스트라 화면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수많은 연주자들은 전부 다 보안 솔루션이고요. 이들을 가운데에서 지휘를 하는 게 바로 소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안 관제를 위한 유기적인 조율, 자동화, 대응을 수행하는 플랫폼입니다. 즉 소아는 단순한 단일 보안 솔루션도 아니고 심과 같은 통합 보안 관제 솔루션도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소아를 도입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보안관제 센터가 있고 보안관제 프로세스가 있고 보안관제 전문 인력들이 있을 때 정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소아의 아키텍처는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자동화 대응 중심 그리고 상세 분석 관제로의 관제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PI 연계 플레이북 기반 자동 대응을 수행합니다. 수집부터 대응, 조치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전문가를 통해 수동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소아를 통해 보안관제 대응 자동화를 기대할 수 있는데 기존 보안관제 업무 진행체계 개선을 통한 보안관제 대응 역량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 보안관제 대응 자동화 업무 프로세스 도입으로 관제센터의 역량을 상향 평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제 요원들을 단순한 모니터링 요원으로 쓰고 있다가 상세 분석 요원으로의 업무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소아가 도입되면 모든 게 다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까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아를 도입할 때에도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딱 두 가지 중요한 고려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API 연계입니다. 얼마나 많은 솔루션과의 연계가 되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소아의 핵심은 자동화된 침해 대응 프로세스의 운영을 위한 SIEM, AI, 위협 인텔리전스를 포함하여 수집, 탐지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들이 연계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차단을 위한 다양한 단위 보안 솔루션과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소아 솔루션들이 지금 홍보를 위해서 저희는 막 수백 개의 제품들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미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 안전센터 안에 있는 제품이 연계되어 있나?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 제조사가 연계를 위한 개발을 정말 잘 지원을 할 수 있는가?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아를 도입하실 때 이러한 부분도 사전에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제대로 된 플레이북이 있어야 합니다. 플레이북은 공격 유형별 대응 방안을 표준화된 업무 프로세스로 사전에 정의한 자동 대응 매뉴얼입니다. 업무 자동화의 RPA하고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레이북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동차 내비게이션하고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운전을 했을 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전국 지도를 보고 어디를 찾아갈까 이런 거를 미리 공부를 하고 이정표를 보면서 찾아갔습니다. 보안관제 전문 요원들이 보안관제를 하는 흐름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지금 발생한 경고들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내비게이션이 나온 이후로는 운전자들은 더 이상 지도를 미리 보거나 하진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찍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자동적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플레이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공격이 떴을 때 플레이북에 있는 공격이라면 자동적으로 차단까지 대응을 해줍니다. 그런데 모두가 내비게이션을 보고 그대로 운전을 하진 않습니다. 숙련된 운전자는 내비게이션하고 싸우기도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더 좋은 길을 찾아서 가기도 합니다. 플레이북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레이북으로 처리가 가능한 공격이라면 다 플레이북을 통해서 처리를 하지만 플레이북을 통해서 처리가 하기 힘든 굉장히 복잡한 공격이라던가 긴 시간 동안 분석을 해야 되는 공격은 여전히 전문가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플레이북 역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이러한 플레이북을 제대로 만들어줄 수 있는 제조사, 즉 보안관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제조사가 소아를 도입을 해드려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도 도입 시에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플레이북을 통한 단순 반복 업무의 최소화 그리고 보안관제 효율 증대가 가능하고요.
보안관제에 최적화된 플레이북의 지속적인 개발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SOA를 통한 자동화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사이버 안전센터의 레벨업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다시 한번 정의를 드리자면, 사이버 안전센터, 즉 SOC는 IT 인프라의 보안 수준을 유지하고 향상하기 위해 중앙 집중화된 환경에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위협 요인의 식별 예방 탐지 대응 복구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게 부르지만 사이버 안전센터, 사이버 침해 대응 센터, 통합 보안관제센터, SOC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관제는 보안의 강화 그리고 침해의 진화에 따라서 점점점 진화를 했고, 단일 보안 솔루션들을 모니터링하던 1세대 단일 보안관제부터 관제 범위가 확대되고 ESN 기반 보안관제를 수행하던 통합 보안관제, 그리고 싱 기반의 3세대 빅데이터 보안관제를 거쳐서 현재는 머신러닝 기반 이상행위 탐지와 SOA 기반 자동화 대응을 위한 자동화 및 연계 기반 보안관제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외국에서는 보안관제의 발전뿐만 아니라 SOC의 성숙도 모델을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SOC 성숙도 모델은 저희 이글루 코퍼레이션이 한국 상황에 맞게 재편성한 성숙도 모델입니다. 현재 대중적인 SOC의 성숙도 모델은 두 번째인 빅데이터 기반의 보안 관제입니다. 다음 단계인 지능형 자동화 보안 관제는 SOA를 이용한 자동화 관제 보안 관제를 수행하는 SOC를 목표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심 중심의 보안관제에서는 보안관제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들이 존재하고, 보안관제가 심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보안 시스템 차단 등 대응을 위해서는 보안 장비의 수동 접속을 통해 대응을 해야 됩니다. 보안관제 요원들은 심을 중심으로 보안관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SOA 중심의 보안관제로 전환이 된다면 보안관제 프로세스가 같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SOA를 통한 침해 사고에 자동 대응이 되고 기존 솔루션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돼야 됩니다. SOA 중심의 보안관제 체계가 된다면 보안관제 요원들은 더 이상 심을 통해서 보안관제를 하지 않게 됩니다. SOA 중심의 보안관제를 수행하는 체계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SOA를 어떠한 사이트에 적용해도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가라고 하면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즉, 우리나라 안에는 수많은 보안관제 형태들이 있고 보안관제 센터가 있는데, 이러한 SOA는 그 보안관제 센터나 사이버 안전센터의 운영 프로세스를 변화시키고 SOA의 규모에 따라서 각각 환경에 맞는 프로세스로 적용이 필요합니다. 저희 고객 중에 상당히 많은 고객이 보안 담당자 혼자 보안을 하고 있는 그런 1인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트 같은 경우는 현재 심에서 나오는 경보들을 전부 다 처리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사이트에 SOA를 도입하게 된다면 실시간 무인 자동화 관제로의 관제 프로세스 전환을 저희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4, 5인 규모의 중소규모 SOC라면 최소 인력으로 최적의 운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부분을 프로세스를 같이 고민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시간 365일 운영을 하는 대규모의 SOC, 즉 중앙부처나 산하기관 관제를 하고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자동 분석 그리고 실시간 대응을 하는 걸 목표로 하여, 특히 중앙기관과 산하기관이 연계되어 있는 곳이라면 중앙의 관제센터에서는 1차 차단, 그리고 산하기관에서는 영구 차단을 하는 이러한 복합적인 보안관제 프로세스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SOA가 도입이 된다면 관제 전문가의 경보 탐지의 관제에서 상세 분석의 관제로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SOC 자동화를 통해 단순 반복 영역은 솔루션에게 맡기고 사람은 창의적인 영역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보안관제 체질 개선 및 이를 통한 성숙도의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고객사에서 SOA를 도입했을 때 유의미한 효과가 나와서 이러한 효과성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OA를 도입한 후에 위협 분석 및 대응 자동화는 기존의 관제 인력이 100% 대응을 했다면 자동화 대응을 약 80% 이상으로 끌어올렸고, 대응 건수는 관제 인력들이 수행을 했던 일평균 200건에서
플레이북이 자동 대응을 했던 3,000건 정도가 추가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협 대응 시간은 관제 인력들이 직접 대응했을 때 평균 30분에서 40분 소요가 됐다면 플레이북을 통한 대응을 통해 1분 이내 대응으로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안관제 요원들은 일반적인 경보들은 전부 다 SOA에게 맡기고 보안 영역의 확대, 관제 영역의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현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OA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결국 보안관제는 사람이 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최종적으로 사람이 모든 판단을 해야 됩니다. 현재의 보안관제는 사람, 프로세스, 기술 중에서 기술에 무게중심이 맞춰져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사람과 프로세스 쪽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옮겨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안관제를 20여 년 동안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SOC의 미래의 모습이라면 수많은 일상적인 공격에 대한 기본 대응은 솔루션을 통해 자동으로 처리를 하고 진화된 그리고 새로운 공격에 대한 상세 대응은 보안 전문가에게 맡기는 기술, 사람, 나아가서 프로세스가 어우러져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이 될 거라 판단이 됩니다. 모두가 기술을 얘기할 때 이제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컨퍼런스가 펼쳐지고 있는 와중에도 보안관제 전문 인력들은 맡은 자리에서 보안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리에서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보안 담당자와 보안관제 전문가에게 조금 더 응원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